중국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고 위기의 끝을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한 줄로 요약한 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시진핑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더 쓰일 정도로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타임스가 중국 경제 실상을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오늘날 중국 경제가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천만 채의 빈 아파트 건물, 수조 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의 목을 죄고 있는 가운데 이 산업 생산마저 과잉되면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손실입니다. 월저널은 버클레이 추산을 인용해서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2021년 이후 약 18조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경 6,491조 원의 중국 가계 재산을 날려버렸는데, 이는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로 미국인 전체가 입었던 손실을 능가한다. 그러면서 이런 부의 상실이 지금 중국 경제의 소비 실종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붕괴로 인한 18조 달러의 손실은 가계당 약 6만 달러, 그러니까 8,829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계 손실은 세계적으로도 가히 유례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파괴된 부는 중국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가치보다 큽니다. 또 1년 동안의 국가 전체 경제 산출량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소비할 마음이 나겠느냐 하는 거죠. 내수가 살아날 리가 없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수년 내에 미국 경제를 따라잡으면서 세계 패권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일부 예측가들은 중국의 GDP가 2030년경이면 미국을 앞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금은 중국 경제의 환상을 말하는 이들 전혀 없죠. 이런 경향은 실제 미국 GDP 대비 중국의 GDP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현실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한폭탄이 된 인구의 감소입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인구학적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취업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상승을 주도했던 인구학적 배당금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넘쳐나는 중국의 과잉입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엄청난 수준의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GDP 확장을 일으켜왔고, 그것이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달려던 그런 산업 생산 부문, 오히려 과잉을 불러왔고, 그 결과로 엄청난 부채, 불필요한 아파트, 산업 과잉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중국의 정부 및 가계, 기업의 차입은 이미 GDP의 300%를 넘나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이미 중국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지난 2020년 시진핑의 부동산 개혁 정책 이후에 이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지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중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약 8천만 채의 빈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주택수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산업 생산 과잉으로 인한 폐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의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국내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하락함에도 재고는 늘어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넘쳐나는 재고 물량을 싼 값으로 신흥 해외 시장으로 밀어넣기를 하고 있지만, 이젠 그들 국가에서조차 중국산 제품을 경계하면서 무역 분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마저 막혀버린다면 중국 경제는 사실상 자폭의 길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라면도 시진핑 주석은 1일에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진핑의 무지개빛 이 신년사에 지금 중국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는 반등을 했고 상승 궤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화려함이 우리 조국을 장식하고 별빛이 모든 가정을 비추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시진핑의 현실을 도외시한 낙관적 신년사로 인해 중국 인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처럼 절망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 분위기가 지금 중국 사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당국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사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RFA는 베테랑 정치평론가인 후핑의 견해를 인용해서 시 주석은 자신의 경제 운영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을 소셜미디어에서 신속하게 삭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의 어려움 등을 밝히는 글들이 SNS에 올라오면 즉각 삭제 처리됩니다. RFA는 지난 12월에는 청년 실업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공식 성장률이 문제를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경제학자 등샨웬의 연설이 입소문을 타면서 검열 당국이 이를 삭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설의 VOA도 타이난 국립상공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홍징포의 견해를 인용해서 시진핑 주석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은 급여 삭감, 실업, 지속적인 오프라인 매장 폐쇄, 사회적 폭력이 증가 등으로 자신의 삶이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VOA는 또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와 사회외 갈등, 심지어 당, 정부, 군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내부 갈등까지 더욱 심각해지면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통해 내부 갈등을 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중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또다시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 등의 SOC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관영신화통신은 3일 국유 기업인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전날 업무회의에서 2025년 국가철도 투자 임무를 전면 완료해서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고품질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인프라 건설 투자 5,900억 위안, 약 119조 원과 신설 노선 2,600km를 힘있게 완료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문이 지난해 11월 22일 날 이 멍청한 짓을 하는 중국, 그러니 경제가 적골할 수밖에, 이런 제목의 정세분석, 유튜브로는 3031회인데요. 이걸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신문이 그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드리죠. 최근 중국 고속철 길이가 4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 그런데 중국의 철도 산업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일으켜 추진됐다. 특히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고속철도를 포함한 도로 건설 등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 결과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한 적자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 고속철도나 도로 건설에 투입된 차입자금의 이자만도 1년에 수십조를 넘는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고속철도를 더 늘리려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거듭할까? 이겁니다. 중국이 또다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5%라는 2025년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듯이 손쉽게 성장률 수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또 사회 간접 자본인 철도나 도로 건설에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고속철도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미안한 말인데 그야말로 새 대가리인 듯 싶습니다. 새한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아니면 철면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